니네 계약 언제라고 그랬지? 저 8월 10... 8일? 14일? 잠시만요. 4일이요. 그럼 한 2주 남았나? 이제? 그런 거 14일 맞는 것 같아요. 14일? 계약해서 하루 수업하고 바로 광복절 해갖고 주말까지 시험 보는 게 이렇게. 오케이. 야, 계약하기 전에 내용을 좀 끝낼 수 있으면 끝내놓고 최대한. 시험 범위 혹시 그때 뭐 말씀 없으셨을 테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예, 아마 전자기 유도 정도까지 나갈 것 같긴 해. 네. 근데 새로 오신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끊고 뒤에 파동 끊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지만, 파동을 미리 좀 많이 해 놓자. 그게 기말 때 유리할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거기 244페이지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조금 파동의 요소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 줬었지? 네. 그지? 기억나? 네. 한번 보자. 기억나지? 자, 여기가 위치. 자, 이쪽을 길이라고 해볼게. 거리. 자, 요런 지점들을 뭐라고 그래? 마루. 마루. 여기는 골. 그 다음에, 요게 뭐죠? 파동. 뭐라고? 진포. 진폭이죠, 진폭. 여기는, 이건 뭐야, 그러면? 이것도 진포. 이것도 진폭.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파장. 요게 파장이죠. 그러면 한 파장 가운데 걸린 시간은? 1주기. 주기. 한 주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마루인 지점은 어떤 운동을 하니? 상하운동.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자, 여기 고린 지점은 위로 올라가겠죠. 매질이. 그러면 여기 마루와 골은, 위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여기 A, B 지점이 있어. 네. A와 B는 위상이 어떨까? 같아요. 저게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마루와 골이 위상이 같다는 말과 같은 건데, 마루와 골은 위상이 다릅니다. 자, 위상이란 건 뭐냐면, 어떤 모습인데, 무슨 모습이냐 하면, 매질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라는 거지. 매질이 지금 여기 파동의 그 진동 때문에 매질도 같이 움직이고 있겠죠. 네. 그죠? 이 매질이 지금 얘는 이쪽으로 중심 쪽으로 오고 있는 거고, 얘도 이쪽으로 중심 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근데 얘는 아래쪽으로 가고 얘는 위쪽으로 간단 말이야. 얘랑 얘가 지금 상태가 같을까? 운동 상태가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위쪽으로 가고 얘는 아래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 네. 위상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마루와 마루는 위상이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그지? 그 얘기는 다시 말을 바꾸면 한 파장은 위상이 같은 지점인데 최단위죠. 위상이 같은 지점까지의 거리인데 최단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루가 있고 여기도 마루가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파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파장은 위상이 같은 지점 여기서 여기. 그럼 위상이 같다라는 건 여기로 따지면 어디? 여기가 같은 위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파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파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따지면 어디가 된다? 여기 된다. 여기가 아니고. 이해가 가니?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는 아래쪽. 자, 똑같이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럼 여기는 위쪽.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위쪽.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위상이 같은 지점 여기와 여기가 돼. 위상이 같으려면 중심에서 같은 위치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지? 네. 이걸 y 값이라고 치면 y 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질의 운동 방향이 같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위상이라고. 파동에서는 위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진동수는 뭐였어? 진동수. 시간당 1초당 1초에 항상 그 용어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진동한 수지지. 네. 진동한 횟수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동한 횟수야. 기준이 1초. 1초일 때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예를 들어서 90 메가헤르츠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 메가는 공 몇 개 붙어요? 네. M이 K가 3개였나? K가 3개 말이야. 내가 다 4개요. 메가 4개라고? 야, K가 방금 네가 3개라며. 네. 근데 메가가 왜 4개야? 어우, 사람 진짜. 10의 3승배면은 킬로 붙죠. 네. 10의 6승배가 메가야. 10의 9승배가 기가고. 알겠지? 네. 1000배씩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 90에다 공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1초에 이만큼 진동한다는 얘기. 1초, 이게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천만. 네? 거의 1억 번 가까이로 1초에 진동하는 그런 파동이 있다는 거지. 네? 네. 알겠지? 그래서 자, 마루, 골, 진폭, 파장, 주기, 진동수, 그 다음 위상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알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파동 종류는 횡파 아니면 종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횡파다, 종파다. 자,
자, 횡파. 횡파는 말 그대로 위아래 이렇게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 용수철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야. 얘가 이게 횡파야. 횡파. 근데 종파는 뭐냐면 종파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용수철을 흔들면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건데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들면 그 진동은 이 방향으로 가지. 그지? 네. 흔들림이 원래는 선이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흔들어주면 흔들림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흔들림이 이쪽으로 가잖아. 맞죠? 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파라고 해요. 파동. 파동은 뭐가 가고 있는 거냐면 진동 에너지가 갑니다. 에너지가 가는 거야. 에너지.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건 왜 흔들리느냐 하면 이쪽으로 흔들고 있죠. 네. 요거는 매질이라고 해요. 매질의 진동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의 진행 방향 이렇게 흔들림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게 파의 진행 방향이라고 하고 물질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 매질의 진동 방향이라고 해요. 근데 횡파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얘랑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횡파라고 하는 거야. 자, 파동과 매질의 진행 방향, 진동 방향이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요걸 나누어서 써줘야 돼.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일 때, 수직. 요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횡파라고 하느냐. 이 진행과 매질의 진동,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수직일 때, 수직. 그러면 종파라는 거는 뭐냐면, 이 흔들림이 얘도 이쪽으로 가고, 대신에 이 용수철이 어떻게 흔들리냐면, 이렇게 흔들린다고. 요 지점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 진행과 진동이 어때요? 나란하다. 나란하다. 평행하다. 그럴 때 우리가 종파라고 해요, 종파. 그래서 횡파와 종파의 예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종파를 보면은 종파의 예가 요걸 이제 외워두는 게 좀 편해요. 얘가 종류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 음파죠. 그 다음에 초음파. 이것도 음파입니다. 얘도 음파, 얘도 음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 피파. 알겠지? 요게 이제 종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횡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자, 그래서 그거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제일 밑에 있는 그 파동의 그래프,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잘리네. 아이고. 미치네. 자, 그 다음, 이제 파동의 속력을 볼 건데, 잠깐. 이건 매우 중요하다. 속력이니까 속력은 V죠, 그냥. 그죠? V인데, 속력은, 우리 속력식이 뭐야? 일반적인 속력식.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죠. 그지? 그러면 파가 이렇게 막 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10초 동안 자, 25초 동안 1000m를 갔다. 1000m 갔다. 1000m. 자, 이렇게 나왔어. 25초 동안 10,000m를 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다. 그랬을 때, 이거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25분에 만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 얼마입니까? 400m/s 맞나요? 영화가 네, 맞아요. 맞죠? 네. 이런 빠르기로 가는 파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봐봐. 여기에서 파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그죠? 한 파장이. 이 한 파장 가는 거리가 얼마가 되겠니? 이게 몇 파장이야?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면 4분의 10,000m죠? 네. 이게 한 파장이야. 자, 파장 기호는 지금부터 이렇게 쓸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읽니? 람다. 람다라고 읽어. 이게 파장이야. 파장.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겠니? 100m/s. 시간. 4분의 25초. 4분의 25초죠. 4분의 25초. 4분의 25초. 이게 시간 t란 말이야.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주기가 되죠. 주기. 그지? 자, 그러면 우리 V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시간분의 거리인데 얘가 여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 가는 거리 따지면 되잖아. 네. 총 거리 안 해도.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분의 25, 4분의 만 어떤 결과입니까? 똑같죠? 네. 그죠? 이거는 그냥 25분의 만 똑같단 말이야. 네.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아도 되겠지만,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을 이용을 해도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해. 알겠지? 네. 자, V는 뭐라고? V는 주기분의 파장. 네? 주기분의 파장은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니? 없겠니? t를 다른 걸로 바꿔봐. 주기를 주기의 역수가 뭐야? 네. 그것도 세계전 진동수. 그래, 진동수. 그래서 F 람다 이렇게 돼. 이건 너무 중요한 식이야. 알겠죠? 진동수하고 주기는 항상 짝으로 생각해. 알겠지? 네. 주기 떠올릴 때 무조건 진동수로 같이 떠올려. 그래서 V는 T분의 람다, F 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파동에서는. 자, 그리고 거기 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 돼 있죠? 네. 별표 쳐라. 너무 중요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물이 있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여기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나면 여기서 물이 출렁입니다. 네. 출렁이면 이렇게 출렁이면서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노을처럼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바닷가에 마찰이 심해져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이제 해일이 되겠죠? 해일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쭉 가다가 마찰 때문에 여기 속력이 줄어들면, 이게 속력이 줄어들면 뭐가 어떻게 될까? 속력이 줄어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이 중에 진동수는 안 변해. 요 경우에는. 진동수가 여기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니? 파장이 짧아져야 되겠지? 파장이, 자, 짧아졌어.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 물이 이렇게 가다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속력이 줄어들어갖고 이게 줄어들어서 진동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출렁 한 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진동수가 바뀌려면 여기서 출렁하면서 더 빠르게 출렁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미 출렁 한번 한 게 쭉 오는 거라서 요건 일정한데 요게 이제 줄어들어야 되겠죠. 요게 줄어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파장이
줄어들려고 하니까 파고가 높아지는 거야. 이런 경우인데, 자, 이거는 뭐예요? 속력이 변하는 경우죠. 그죠? 속력이 변한다. 왜 변하냐면, 이거 매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매질이 다른 거야. 깊이가 달라져서. 알겠지? 이런 조건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빛이, 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와. 그죠? 그래서 딱 부딪힌 다음에 여기에서 튕겨 나갈 때 어떻게 튕겨 나가야 되느냐 하면 여기도 공기고 여기도 공기야. 그러면 이때 속력하고 이때 속력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진동수는 안 변하니까 파장도 일정해야 돼. 그지? 네. 이런 식으로 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매질이 같을 때는 속력이 안 변한다고 했는데, 요게 안 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질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속력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굴절하면 속력이 달라져가지고, 알겠어요?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꺾임이 생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사와 굴절, 스넬 법칙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매질에서는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동수가 만약에 커지거나 파장이 짧아지면,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변해준다. 되겠죠? 요거. V는 F 람다에서 이게 일정하면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는 관계. 알겠지? 이런 관계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이 있습니다. 자,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 자, 줄이 가늘수록 알겠죠? 가늘수록 왜 파동의 속력이 빠를까? 자, 그 다음 팽팽할수록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해만 잘 하고 가봅시다. 자, 얇은 줄이 있고 여기 두꺼운 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자, 얘는 흔들면 잘 흔들릴까, 잘 안 흔들릴까? 얘랑 비교를 해보세요. 잘 흔들려요. 잘 흔들리죠. 왜? 질량이 작으니까 관성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 다른 조건은 놔두고 자, 1초에 누가 많이 흔들릴까? 얇은 얇은 게 많이 흔들리겠죠. 네. 그죠? 똑같은 폭으로 이렇게 딱 흔들 때 누가 쉽게 많이 흔들릴 수 있느냐면 얘입니다. 네. 같은 에너지로. 그죠? 그러면 V는 F 람다라고 했을 때 파장을 똑같게 만들었어. 똑같게. 그지? 똑같게 만들었는데 누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느냐면 가는 게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큰 겁니다. 알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했을 때 땅 치면 얘도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면 파장은 어때요? 파장은 둘의 파장은 똑같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빠른 거예요. 맞아? 뭘로 생각하면 돼? 기타줄이야, 기타줄. 기타 쳐봤어? 우쿨렐레 조금 해봤어. 그러면은 걔네들 현악기들은 줄의 길이는 다 같죠? 네. 그죠? 근데 뭐가 달라? 팽팽함도 거의 같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더 팽팽하게 만들면서 같은 줄에서 튕겼을 때 높이가 달라져요. 네. 왜 높이가 달라지겠니? 진동수가 달라서. 그래,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야. 팽팽하면. 알겠어?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일단 파장이 같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같은데 이걸 많이 흔들어주면 이게 빨라진다는 뜻이거든. 네. 그런데, 자, 지금 팽팽함은 이제 동일하다 치고, 얘가 가늘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죠. 그럼 가는 줄은 어떤 음을 낼 때 쓰는 겁니까? 그래, 높은 음. 이게 진동수가 큰 거예요.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나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 줄이 가늘수록, 그 다음에 팽팽할수록 빠르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물결파의 속력 있지? 요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다. 마찰이 적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같은 매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물이 같지만 깊이가 달라서 매질이 다른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요. 알겠죠?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 있죠?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를 합니다. 소리는. 그 중에 고체일 때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기체 순인데, 기체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원래 이렇게 식이 이래요.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도는 331 플러스 0.6t 뭐 이렇게 되거든. 이 t가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빨라져요. 그래서 대략 15도씨쯤에서 한 340m를 가요. 1초에. 알겠지? 네. 그래서 그 속력을 마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그 다음 빛의 속력 잠시만 하고 갈까? 빛의 속력은 그 밑에서 할까? 그 밑에서 해도 되겠다. 그러면 파동의 굴절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공기. 여기 물이라고 가정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경계면에 대해서 90도로 세운 이 가상의 선을 뭐라고 그러니? 배워주겠는데.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면 안 되는데. 뭔? 어? 법선 맞아? 법선 맞아. 법선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빛이 이렇게 빛으로 해도 되고 파동이라고 할게. 일단 파동. 파동이 이렇게 온다고 쳐봅시다. 이쪽 방향으로. 파동이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 파동이 오니까 자, 이 선은 뭘 그린 걸까? 이 흰색 선. 이쪽으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네. 알겠죠?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자, 진행한 선을 내가 이렇게 그은 거야. 네. 그지? 근데 흰색 선은 뭐냐면, 이걸 흰색 선으로 해서 그은 거야. 그러면 이 흰색 선이 뭐예요? 파장. 응? 파장. 아니지. 흰색 선. 흰색 선은 위상이 같은 점들을 쭉 이어 놓은 거죠. 네. 맞아? 위상이 요렇게 다 같아요. 네. 요걸 뭐라고 하느냐? 파면.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가 골이다라고, 여기 마루다 그러면 여기도 마루고 여기도 마루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마루와 마루 사이에 요 파면과 파면 사이에 이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파장. 이게 파장이 되는 거지. 이게 람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요게 뭐가 된다? 여기 뭐야? 파장. 파장이야, 파장. 파장.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는 동안에는, 속력이 안 변하겠죠? 그 다음에 이 튕겨나가는 것도 속력이 안 변합니다. 그걸 이제 반사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가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네. 이 방향으로 가면은, 봐봐. 이렇게 그어질 테니까 속력이 변하는 거니 안 변하는 거니? 속력이 안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동수도 같고 파장도 같기 때문에 V는 F랍니다. 똑같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 파가 이쪽 1번 구역으로 올까? 2번 구역으로 갈까?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냐? 아래로. 왜? 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속력이 어때야 돼요? 빨라야 돼요. 왜? 물이 공기보다 물에서. 속력이 빨라?
아, 소리구나. 빛을. 자,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빛이라고 했을 때, 그죠? 네. 소리라고 하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돼. 알겠어? 네. 근데 빛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꺾이거든요. 왜 이쪽으로 꺾이느냐? 자, 이거는 적어놓고 기억을 해라. 자, 빛의 속력은 어디에서가 제일 빨라? 공기에서. 진공에서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공기.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보통 이제 공기를 진공하고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진공에서 제일 빠릅니다. 알겠죠? 공기에서는 일단 좀 느려져요. 그 다음에 물, 유리, 요런 순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는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느냐? 물에다가 빛을 비추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리즘 때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순서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꺾이는 게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냐? 느려지는 거냐? 조금 전에 얘기해 줬잖아. 어느 쪽으로 꺾여야지 느리게 되는 거야? 1번. 1번? 맞아? 네. 왜? 공기가 더 빠르니. 그러니까 공기가 빠르고 여기가 물이 느린데 1번으로 꺾이면 왜 그게 느려지는 거니? 뭐가 어떻게 돼서? 뭐하지? 요거 갖고 생각해봐. 요거 가지고. 왜 이게 느려진다는 거야? 속도가 느려지.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요거 갖고 얘기해봐. 잠이 짧은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데? 그대로. 왜 그대로인데? 그대로여야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나아지는 거야. 응? 잘 봐. 여기서 이게 학생들이 그냥 외운단 말이야. 그냥 외우면 안 돼. 진동수가, 잘 봐.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의미는 여기, 이게 그대로 연결이 돼서 파면이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일 때, 자, 파면 항상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그려줘야 돼. 네. 그죠? 수직이겠죠? 이렇게 돼야 수직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수는 일정한 거. 그래서, 자, 요게 람다 1이면 이게 뭐가 된다? 람다 2가 되는데, 람다 1에서 람다 2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오케이? 줄어든다. 그래서 요게,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해봅시다.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시간 되겠다. 자, 옆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 하나 더 그렸어. 자, 그리고 봐봐. 요각을 뭐라고 그러냐, 요각. 입사가? 입사각. 그러면 요각은 뭐라고 그래? T가 반사 아닌가? 야, 이게 반사한 거야? 아, 입사. 반사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입사. 입사각.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겠니? 굴절. 그래, 굴절각. 여기 꺾였잖아. 네. 에? 이렇게 꺾여 들어갔죠. 다른 매질로 꺾여 들어간 각이기 때문에 이게 굴절각이야. 이게 입사각, 뭐 I라고 치면 얘는 굴절각 R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뭐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을 이제 한번 보자. 요 삼각형 어디를 볼 거냐 하면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보자. 요 삼각형이에요. 좀 더 크게 잡자. 여기는 지금 90도야. 그지? 여기도 90도야. 왜냐면 이 선이 뭐냐면 요 선이니까 파면이지, 파면. 그지? 네. 요게 파면이고, 그 다음에 요 선은 뭐야? 파의 진행 방향이지? 네. 그지? 그 다음에 요게 뭐야? 파의 진행. 그 다음 요게 파면. 네. 맞아?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A, B, 여기를 A 다시라고 할까? A 다시, A, B 다시. 자, 여기 한번 봐봐. 지금 법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네. 그러면 여기가 R이야, 현재. 그지? 네. 그러면 이 R이랑 같은 각이 어디에 있을까? A, B, B 다시. 그렇지. 요게 R이 되겠지. 네. 맞아? 요게 R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I지? 이 I는 저 삼각형 중에 어디가 될까? A 다시 A, B. A 다시 A. A, B, 오케이. 여기 되겠지? 네. 여기 찾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I가,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sin I하고, sin R. 이거 찾을 수 있겠지? 자, sin I는 어떻게 되니?
요거 분의 요거죠. 네. 그죠? 그러면 A, B 분의 A 다시 B 뭐 이렇게 되겠지? 네. 그지? 여기 3분의니까 뭐 이렇게 긋겠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R은 A, B 분의 뭐 A, B 다시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가 날아가 버리지? 네. 그지? 날아가니까 결국 뭐 분의 뭐야? A 다시 분의 AB 다시 분의 A 다시 B. A 다시 B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A, B 다시가 뭐야? A, B 다시 요거네. 네. 그지? 그 다음에 A 다시 B는 요거죠. 네.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남았죠 지금. 맞아? 자, 얘랑 얘의 각 비율, 사인 비율이 무엇으로 이렇게 되느냐 봤더니, 자, 이거 분의 요거죠? 이게 뭐예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이 그림상에서 뭐야? 그 물 쪽에서의 파산. 람다 2죠? 네. 그럼 요 길이는? 람다. 그렇죠. 요게 람다 2고, 요게 람다 1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게. 람다 2분의 람다 1이죠. 네. 그죠? 여기랑 여기 진동수 어때? 같아요. 같죠? 자, 진동수를 위아래 곱해보면, 자, F 람다 1, F 람다 2가 되겠지. 네. 그럼 이건 무엇과 같아? 속력과 같잖아. 네. 속력비.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 관계를. 자, 요거랑 예. 그 다음에 예. 자, 여기다 다시 써볼게. 사인 R, 사인 I.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 비율이 뭐가 같다? 파장비와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속력비와 같다. 그죠? 이 관계를 우리는 스넬 법칙이라고 해요. 스넬 법칙은 굴절 법칙입니다. 굴절 법칙. 굴절될 때 저 관계를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게 딱 한 번 정해지면 고정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네. 만약에 입사각을 내가 조금 더 크게 했어요. 그럼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꺾인 정도가 정해졌죠. 공기하고 물 때문에. 그지? 네. 근데 이걸 이렇게 꺾으면 이 꺾인 정도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렇게. 네. 얘가? 그러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는 거야. 같이. 그렇지. 이 꺾인 거는 이미 정해져 버렸어. 네. 이 꺾인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미 꺾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케이? 네. 이걸 얘기하는. 자, 그래서 거기 책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파동의 굴절 해가지고, 자, 245페이지에 있죠?
B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B는 일정하다. 그지? 그게 무슨 B와 같으냐 봤더니 속력 B 또는 파장 B하고도 같더라. 됐죠? 네. 그래서 파동이 굴절할 때 뭐가 변해요? 뭐가 변해요? 파장. 파장이 변하고 또 뭐가 변해요? 두 개 변하잖아. 속력이 변하죠. 요거. 진동성 안 변하잖아. 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어떤 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V는 T분의 람다. 요거는 F 람다. 이거 모르면은 파동에서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일정하고 어떤 때는 이게 일정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일정할 때는 얘가 커지면 얘는 뭐 작아져야 되고 그런 관계 있을 수 있고, 그죠? 얘가 일정할 때는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야 되고, 네. 그런 관계 있다는 거죠. 얘가? 네. 그래서 이걸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이 일정할 때는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나 매질이 바뀌게 되면 속력이 변한다. 대신 진동수가 일정하고. 그 관계에서 찾아야 돼.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식도 그 밑에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굴절률을 해야 되는데, 굴절률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굴절률 한번 봅시다. 굴절률. 제일 밑에 있죠? 자, 굴절률은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하는데, N이라고 하는데,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라는 것은 진공에 대한 굴절률을 얘기해. 알겠어? 진공에 대한 굴절률. 그걸 우리가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뭘 쓰느냐 하면 상대적인 굴절률을 써요. 이게 진공 아니잖아. 네. 이게 진공 아니잖아. 네. 그지? 그러면 얘 굴절률이 있을 거야. 근데 얘 굴절률이 예를 들어서 N1이라고 하자. 얘 굴절률이 있는데 N2라고 하자. 이 N1은 뭐냐면 절대 굴절률이에요. 누구랑 비교해서? 진공에 대해서. 알겠지? 그럼 얘는, N2는 이것도 진공에 대한 거야. 알겠죠? 네. 진공에 대한 것들은 이미 물질마다 측정을 딱 해가지고 굴절률을 잡아놨단 말이야. 알겠지? 굴절률을 잡아놨는데, 굴절률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할까. 자, 상대 굴절률은 얘와 얘의 관계를 얘기해요. 얘와 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기억해라. 자, 1에 대한 이의 굴절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다. 그리고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N1, 2는 N1분의 N2 이렇게. 알겠어요? N1분의 N2
자, 그러면은, 굴절률이 크다라는 뜻은 뭔 얘기일까? 굴절률이 크다. 그 두 개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많이 나면 꺾임이 심하다는 거야, 적다라는 거야? 심하다. 심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빛이 봐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가다가 굴절률이 없으면 0이면 굴절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네. 그지? 근데 굴절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꺾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네. 꺾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가잖아? 근데 일로 들어오면 어떻다는 얘기야? 수직가로 그어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됐어. 이만큼 갈 수 있는 게 요거밖에 못 가는 거야. 네. 그지? 그러면 얘가 봐봐 10m를 간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지? 그런데 얘가 5m를 갔어. 그죠? 네. 한 번 진동할 때 얘는 10m 가는데 여기로 갔더니 5m밖에 못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가 만약에 진공이고 여기가 매질이라고 가정해볼게. 빛이 진공에서는 10m를 가요. 한 번 탁 진동할 때. 그지? 근데 어떤 매질로 갔더니 한 번 진동할 때 5m밖에 못 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진공에서 가는 값으로 바꿔주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 곱해주면 될까? 이만큼 2배만큼 해주면 되겠지. 네. 그러면 진공에서 가는 거하고 똑같이 가는 걸로 바뀌겠지. 네. 그지? 굴절률이 바로 그 개념이야. 굴절률은 진공에서 가는 거리하고 매질에서 가는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 주는 게 굴절률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진공에서 가는 걸로 맞춰준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네가 2를 곱하면 똑같아지겠네? 그게 바로 이 매질의 굴절률이 되는 거야. 이해가? 네. 지금 여기에서 진동수가 안 변하잖아. 네. 그러면 V는 F 람다인데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얘도 2배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뜻이지. 굴절률 N은 뭐 분의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매질에서의 속력 V라고 쳐봅시다. 여기에서 V라고 치면 요 밑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람다. 요거 이해하면 굴절률 완벽히 이해돼. 얘랑 얘가 비례관계니까 지금 속력으로 얘기를 해버렸죠. 네. 그죠? 빛에서 가는 속력하고 매질에서 가는 속력하고 그 비율이 만약에 이게 10m라고 했지만 10m per sec라고 하고 이거 5m per sec라고 해봐.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의 속력이 V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속력은 뭐가 되는 거야? 빛의 속력이니까 C가 되는 거야. 네. 알겠어? 빛의 속력은 안 바뀌잖아. 네. 어디에서 안 바뀌는 거야? 진공에서 안 바뀌는 거야. 매절로 들어오면 바뀌어요. 달라져요. 그걸 V라고 했을 때, 요걸로 나눠버리면, 그죠? 아니지, 잠시만. V분의 진공에 대한 빛의 불줄력. 맞는데? 잠시만. C분의 V니까. 요렇게 되는데, 요걸 이쪽에서 상대 굴절률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헷갈린다. 잠시만. 비례관계니까 람다. 잠시만. 람다 1하고 람다 2라고 했을 때 람다 2분의 람다 1 그러면 진동수가 같으니까 람다 2 V2분의 V1 V1을 진공이라고 보면은 이게 진공에 대한 매질이 되니까 예, V1, V2 진공에 대한 매질. 요거는 선생님 다시 확인 한번 하고 해줄게요. 선생님 조금 헷갈리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n 1, 2 요게 n 1분의 n 2. 자,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은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 비율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파장 1, 2 이렇게 넘버링 붙어 있죠. 그죠? 요렇게. 그 다음 V도 요렇게 되죠. 근데 굴절률은 반비례해요. 굴절률은. 그래서 요걸 오늘은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조금 더 굴절률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더 해 줄 건데 이거였구나. 아이고 헷갈렸다. 굴절률은 V분의 C. 요거 V분의 C. 요게 C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요게 C라고 했을 때, 요게 V. 요 비율만큼이 굴절률이에요. 알겠어요? 아까 선생님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10m/s를 갈 수 있는 속력인데, 매절로 들어가면
그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진공에서 갈 수 있는 비율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굴절률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조금 더 할게요. 그래야지 뒤쪽 내용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빛하고 물결파하고 이런 것들 조금 더 볼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지금 245페이지 정리를 좀 하세요. 알겠죠?